오늘은 또 공파살을 풀어볼게요. 무서운 게 어떻게 하지? 오늘은 어떻게 먹지? 지대 좋아. 완전 좋아. 무서운 게 지대 좋아.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이 되어버린 햄씨입니다. 저희 가족은 총 7명으로 여자 4, 남자 하나로 이루어진 5남매입니다. 저는 그중 넷째로 남동생이 가장 막내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교를 믿고 계셨는데요. 어떤 불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벽에는 한복 같은 걸 입고 지팡이를 끌어안은 채 둥근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 달마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머, 가슴 진짜 크다. 어머니께서 종교를 기독교로 옮기시면서 달마도는 버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그 달마도를 정말 싫어했는데요. 매일 밤마다 잠이 들면 달마가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자고 있는 저희 가족을 미친듯이 살펴보는 게 개무서워. 마치 제가 달마도 앞에 서서 보듯 다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항상 그 달마가 저를 도깨비처럼 일그러진 표정으로 노려보다 깼습니다. 달마에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 건가? 짠마 아니야, 짠마? 찐달마가 아닌 거 아니야? 문제는 그 꿈을 이사간 집에서까지 꾸던 때 엄마를 기점으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외할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잠깐 허주를 모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내를 받았는데 신이 아니라 신인 척하는 잡기한테 속아가지고 걔를 받으면 허주를 모시는 거라고 합니다. 매일 제사상을 차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당시에는 자식들과 남편 잘 살라고 좋은 뜻에서 한 것이었는데 외할머니께서 허주를 모신 지 6개월 되던 해 외할아버지께서 폐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얼마 안가 저희 엄마께 이상한 일이 또 생겼는데요. 헛것이 보이거나 기를 타거나 악몽을 꾸는 등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진짜 시작은 제가 10살이던 때. 그날도 전 이사간 후 똑같이 달마가 가족들을 미친듯이 살펴보는 기분 나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봤을 것 같아. 막 뭔지 알지? 막 눈을 막 이러면서 진짜 개무서워. 상상만 해도. 당시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선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달마가 주방벽에 걸려 있었는데요. 꿈에서 저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그 달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달마에 미친듯이 빠르게 굴러던 눈이 뚝 하고 멈췄습니다. 시선이 멈춘 곳에는 평화롭게 잠을 주무시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순간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 싶었던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때는 막 해가 뜨기 시작한 새벽이었고 저랑 같이 자던 첫째 언니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셋째 언니도, 그리고 엄마도 다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때죠. 매번 그렇게 잘만 주무시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늦은 밤만 오면 뭐에 홀린 사람처럼 밥솥에 밥을 전부 퍼서 미친듯이 퍼먹거나 저희에게 소리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늘 유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변하니 집안 분위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왜 나를 또 숨 막히게 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뭐가 보이는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하셨는데요. 여행을 가거나 밖을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도 가지마! 오늘은 버스 같은 거 타지마! 마치 무당처럼 행동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더 예민해지시고 집안일은 밀려 일주일 전 빨래가 빨래통에 그대로 있다 못해 넘쳐 화장실 바닥을 나뒹구는 지경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똑같이 잠에 들었는데 그날 꿈은 유독 이상했습니다. 하얀 세상, 버스 정류장 하나만 있는. 저는 정류장 건너편에서 가만히 정류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부께서 정류장에 앉으시더니 저를 보며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던 찰나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버스 안에는 흰 한복을 입은 늙은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계셨고 저승행 버스인가봐. 이모부는 그 버스에 올라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모부를 부르며 따라가려는데 좀 왜소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어깨를 꽉 잡으시더니 너는 가면 안 된다! 라며 호통을 치셨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너무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 당시 이모부께 뭐라 말씀드리기엔 찝찝해서 놔두었습니다. 왜 놔둬? 그리고 얼마 안 된 날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은 얼굴 모르는 어른들과 큰 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밥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랑 잘 떠들다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순식간에 윗니가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춰 있었는데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며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모부께서 온몸이 천천히 굳으며 죽어가는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악인가 봐. 할머니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셨으니 이게 그 연기가 얼마나 세졌겠어요. 화주가 악기 중에 제일 강하대요. 그치? 근데 거기다 외할아버지까지 잡아먹었으니 걔 얼마나 기가 세졌겠어. 그리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례식도 못 가고 집에서만 있는데 제가 꾼 이 두 꿈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마음에 걸리면 좀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닮아도 버리자고 얘기하지. 머리가 좀 크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이빨 빠지는 꿈이 누군가 죽는 꿈이라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3일 내내 이모 곁을 지키셨고 화장하는 날 그때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 당시 아빠와 이모의 말에 따르면 엄마께서 화장을 끝내고 절에 이모부를 안치시키러 가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말하길 그때 엄마는 이모부를 따라 하얀 공간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얀 공간을 끝없이 걷다 큰 문에 도착했을 때 이모부가 뒤를 돌아보더나 이제 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 안으로 사라지셨대요. 그때 품어져 나오던 빛과 이모부를 반기던 정체모를 하얀 덩어리를 본 엄마는 180도 변했습니다. 저희가 알던 엄마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심지어 더 밝고 더 긍정적이게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종교도 기독교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본 그곳이 천국이라 믿으셨던 것이에요. 다행이다 어머니. 이모부가 돌아가심으로써 어머니의 그 기운이 빠진 거지. 가족 중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괜찮아지신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저희 가족에겐 참으로 다행인 결과였지만 저에겐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종교를 바꾸시고 악몽과 다혈질적 성격이 고쳐지시기에 전 또 그 달마를 꿈에서 봐야 했습니다. 14살, 이젠 그 빡빡머리 달마를 봐도 그러려니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날은 어릴 적처럼 미친 듯이 흔들던 달마의 눈이 이번엔 첫째 언니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꿈인데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마가 걸려있던 주방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저 눈만 없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있는 거라곤 고봉밥이 떠진 밥그릇 하나와 수저,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사할 때 쓰는 오래된 촛대였습니다. 촛대로 눈이라도 찌르자 싶어 드는 순간 전 달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달마가 저를 보며 입꼬리와 눈꼬리가 휘어 서로 맞닿을 만큼 기괴하게 웃는 모습을요. 꿈에서 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방 안에 가득 찬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사할 때 피우는 그 향이요. 야, 실제로 누구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향 냄새가 환후로 맡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 자주 있대, 그런 경우가. 와, 근데 소름이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야. 곡성보다 재밌다. 곡성 안 봤는데.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가위와 이상한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가위는 학교 방과 후 시간, 약간의 시간이 남아 의자 3개를 이어 잠들었던 때입니다. 친구들도 다 교실에 있던 때라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리던 때 어느 순간부터 말소리 사이사이로 악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꽹가리 소리와 장고 같은 북소리, 태평소를 부는 듯한 소리에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눈을 뜬 순간 이모부가 돌아가시기 전 꿨던 꿈에서 보았던 하얀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저를 빙 둘러서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그때 제게 하나 둘 손을 뻗더니 그대로 제 입으로 오는 겁니다. 제 이빨들을 모조리 뽑으려고 말이에요. 순간 입을 절대 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버티던 찰나 그들이 화가 난 것처럼 제 얼굴을 막 긁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종소리와 함께 가위에 깼을 때 선생님은 절 보며 기겁을 하시더니 방과 후 수업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제 두 눈이 토끼처럼 시뻘겋게 충혈되고 입술은 다 갈라져 있었어요. 와,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진짜 있을 법한 얘기 같아. 너무 실화 같아서 더 무서워. 다음 가위는 버스 안에서 잠들었을 때였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운 좋게 앉아서 가던 저는 차만 타면 잠이 오는 체질 탓에 금방 눈을 감았고 그날도 똑같이 잠에 빠졌었습니다.
가위에 눌리자 저는 잠든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기댄 창가에 어느 여자가 달라붙어 저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는 며칠 안 감은 것처럼 떡져서 엉켜 있었고 손톱은 뜯어먹은 것처럼 짧고 삐뚤빼뚤했는데 그 손으로 제가 기대고 있는 유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큰 눈으로 창문에 딱 붙어 저를 보며 웃는 그 여자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 정말 제 옆에서 말하는 듯한 소리로 얘 맞는데? 냄새가 맞는데? 얘 맞는데? 하는 겁니다. 냄새? 하는 순간 제 코끝에서 그날 잠에서 깨며 맡았던 향냄새가 미친듯이 났습니다. 향냄새가 나던 그날이 머릿속에 스쳤고 여자가 잠든 제가 아닌 저를 보면서 웃더니 맞지? 내가 맞지? 너 맞지? 찾았다! 내가 먼저 찾았다! 하면서 급정거와 함께 가위에서 깼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위와 비슷한 가위를 매번 다른 귀신들에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민하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뭐에 씌인 것 마냥 혼잣말을 하고 식욕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요. 달마가 엄마를 봤을 때 어머니께서 보였던 증상이 똑같이 저한테 온 겁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 결국 고2가 되어서야 어머니께 계속 가위에 눌린다고 말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 진짜 입이 무거운 MC네 EM치즈? EM치즈한테 비밀 얘기해도 되겠다. 진짜 평생 간직하겠어. 정말 이상하게도 놀라시는 기색 하나 없이 제 손을 잡으시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터뜨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듯 고개를 연신 숙이며 눈물을 펑펑 흘리셨죠. 그런데 엄마의 눈물이 제 손등에 톡톡 떨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손등에 타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너무 뜨거워 엄마한테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뜨겁다고! 엄마! 나 뜨겁다고! 이거 나! 엄마! 그런데도 잡힌 손이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쇳덩어리 사이에 제 손이 끼인 것처럼요. 한참을 기도하셨을까? 엄마는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셨고 아멘 이라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전 그대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야 아멘 나 너무 소름 끼쳐. 엄마 진짜 영화 같다. 아멘. 눈을 뜬 건 다음날 오후 5시. 거의 하루를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말하는 신이 정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뇌가 그렇게 인식해서인지 한동안은 가위나 헛것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는 그다지 위험한 일 없이 다 잘 보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마가 액자 안이 아니라 액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 뿜어져 나오는 달마는 하체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어릴 적 본 도깨비 같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가지고는 퇴마가 되지 않는구나. 와 진짜 독한 새끼. 남자 노인 같기도 하고 젊은 여자 같기도 하고 쇠 긁는 소리 같기도 한 그의 목소리는 경전을 외우는 듯 하면서 동시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했고 뒤이어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시선은 계속 저를 노려보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떡해. 진짜 공포 그 자체야.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뒤돌아 뛰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때처럼 손등이 타는 듯 아파왔습니다. 손등은 아프지 달마는 절 노려보며 쫓아오지 눈물을 흘리며 뛰던 중 눈앞에 보이는 건 예전 외할머니 댁,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지내셨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가위에 눌리는지 달마가 왜 계속 저에게 나타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큰 밥상에서는 숟가락이 꽂힌 밥과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저희 집에 있던 꿈에 매번 나오는 그 달마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점은 그 제사상이 오래된 것처럼 곰팡이가 펴 먹을 수 없을 정도였고 향대에는 향초가 빽빽하게 꽂혀져 계속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식칼이 직각으로 4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식칼들 중 하나, 마지막 식칼은 나머지 식칼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붉은 홍시와 부적 같은 노란 종이 그리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가위에 눌렸던 데처럼 한국 악기 소리가 커지더니 전 제 방이 아닌 아예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보는 곳인데 엄마도 이모도 그리고 무당도 저를 걱정스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모른 채 깬 저에게 무당이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외할머니가 돼서 손녀 앞을 막으면 쓰나.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8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 가끔 집에 올 때면 늘 제 이름을 묻고는 하셨어요. 제 이름만요. 그때 외할머니가 날 좋아해서 그런 건가 싶어 못 모르고 대답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치매가 심해지셔서 더 이상 뵐 수 없었는데 제가 7살 때 아버지께서 새벽 운동을 갔다 오시더니 대뜸 제 이름을 순 우리말로 바꾸자며 어머니께 말해 개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제가 개명하기 전 외할머니께서 물으실 때마다 대답해드린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이름이 바뀌어 닮아가 그동안 절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눈을 미친듯이 굴리던 게 사실 절 찾으려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야, 뭐 이렇게 탄탄해? 스토리가. 어머 소름 끼쳐. 복선 미쳤어. 홍시도 흰 한복 노인들도 뒤늦게 생각해보니 제 태몽이었습니다. 사실 큰 과일이 하나 있으면 그건 아들 태몽이라는데 제 태몽이 큰 홍시 하나 있는 거였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손자를 기대하셨다가 손녀가 나오니 죽이려 하신 게 아닐까 싶지만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답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제가 왜 이 낯선 곳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거든요. 엄마 나 왜 여기 있어? 라고 묻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젯밤 기도를 마치고 자려고 거실 불을 끄는데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 같긴 한데 나이 먹은 노인 목소리도 나는 게 소름이 끼쳐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제가 무릎을 꿇은 채 천장을 보면서 주기도문과 연부를 계속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마지막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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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저를 일으키려고 당겨도 움직임 한 번 없으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보며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하며 외치시며 성경책으로 누르셨는데 제가 그때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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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웃었대요. 그리고는 정색을 하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한참을 찾았는데 못 나가 안 나가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건 그 순간 목소리가 마치 늙은 할아버지의 호통소리처럼 들렸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한참을 찾았는데 못 나가! 안 나가! 이렇게 쓸라나? 그때 전 마치 뱀인양 몸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거실 탁상에 둔 음식을 미친 사람처럼 처먹기도 했고 갑자기 허공이나 엄마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들어서던 때도 저는 웃으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알아듣기도 힘든 불경을 외웠답니다. 진짜 개쎄지 않아? 귀신들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나 주기도문 외우면은 무서워서 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가 외우고 있어.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무당도 양밥이라던 걸 알았던 건지 근처 자기 법당에 절 데려와 그때부터 뭔가 솔루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길 그냥 죽여달래서 온 건데 왜 계속 보내. 안 나가. 불러서 갔는데 상도 안 차려주고 난 억울해서 못 가. 나 받을 때까지 안 가. 안 가! 하더니 마치 신인 양 일었나 무덩이나 출 것 같은 춤을 추면서 엄마를 향해 평소 어머니께서 하시던 기도를 따라 읊었다고 합니다. 그 뒤는 무당과 제 안에 든 귀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니 얘한테 붙으라고 칼로 찔렀어. 내 상에 그니 찔렀다고 그니. 근데 그거 알아? 여기 나만 들어온 거 아니다? 얘 조상들도 다 들어왔다. 알아? 나만 있는 거 아니야? 얘 먹으려고 8살 때부터 계속 찾았어. 이름만 안 바꿨어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계속하다가 결국 토하고는 정신이 든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이름 하나 바꿨다고 못 알아보는 거 레전드. 무능력해. 그 달마도도 외할머니 집에 있던 건데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네요. 진짜 할머니 너무하다. 아니 이거 내 방송에 제보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시나리오 작가를 안 하고 나한테 제보해줘도 되는 거임? 너무 아깝다 나한테 내기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내거 너무 아까워. 지금 이거 심야괴담에 나갔으면은 100불 나왔어 그지? 거기는 얘기도 이만큼 무서운 적 없었어. 심계 44가 최고인데? 그래 44불. 그래. 초등학교 3학년 저희 집은 사정이 좋지 않아 반지하 집을 번갈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반지하 그리고 가장 끔찍한 기억을 만들어준 반지하입니다. 지하
반지하긴 했지만 집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방 2개에 거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쳐간 집에 비하면 훨씬 좋은 집이라 월세가 더 높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집주인분께서는 월에 10만 원만 내고 살라며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월에 10만 원이 가능해요? 사람 죽은 집 아니야? 그 집 현관문은 유리창이 있는 아주 약한 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열 때면 쇠부분이 끌리는 듣기 싫은 소음이 났습니다. 늦은 새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개의 방 중 그나마 큰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저희 가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잠기가 밝았던 저는 바로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한 채로 방문을 바라보았죠. 닫혀있던 방문이 서서히 열리고 누군가 고개만 비집어 넣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진짜 불쾌하게 생겼어. 전 그대로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왜 털이 안 나? 온몸에? 탈모인가 보다. 귀신도 탈모는 면하지 못했나 보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움직이면 그 사람도 움직일까봐 온몸을 떨면서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쯤 방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깨어나셨는데 눈이 잔뜩 충혈된 채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아빠를 깨우고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희진아, 괜찮아? 너 눈은 왜 그래? 왜 울어? 괜찮아. 잠보던 눈물이 터지고 밤사이 있던 일을 엄마와 아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경찰에 전화를 하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CCTV를 찾아보고 수소문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믿어주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그저 제가 악몽을 꾼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4일 동안 전 그 사람을 계속 봤습니다. 영상이라도 틀어놓은 것처럼 항상 같은 시간쯤 문이 열리고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저를 응시했습니다. 달마야? 너가 달마야? 너 뭐 돼? 달마 돼? 왜 응시해 나를? 오늘 썰들이 다 전체적으로 약간 빡빡이가 나를 쳐다보는 썰이네요. 매일 아침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휴대폰으로 정신과를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닌데. 5일째 되던 날 새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방문을 살짝 열어 또다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많이 무섭긴 했지만 어느새 적응이 좀 돼서 내 상상이겠지, 악몽이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을 뒤척이시던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진짜 치즈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 으아!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고 동시에 그 사람은 방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방문을 닫았대 또! 전 그때 무섭긴 했지만 제가 본 게 맞다는 사실이 조금 기뻤습니다. 그래 기쁘겠다 나 같아도. 맞지? 아빠도 봤지? 진짜라고? 진짜 봤다니까? 전 울고 있었고 엄마도 놀라 일어나셔서 아빠에게 왜 그러냐는 말만 반복하고 아버지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아무거나 집어서 거실로 뛰쳐나가고 현관 밖도 살펴보셨습니다. 또다시 경찰을 부르고 한동안 경찰관 분들도 집을 살펴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당시 형편에 월 10만 원에 이런 집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이사를 가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임시 방편으로 현관문에 자물쇠와 걸쇠를 더 달고 집에 불을 다 켠 채 잠을 잤습니다. 어느새 아버지도 어머니도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철컥 철컥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잠겨있던 방문마저 열리고 그 형체는 다시 고개를 비집어 넣고 들어왔습니다. 겨우 익숙해졌는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불을 꺼는지 방불은 꺼졌고 그 사람은 아예 방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조금 더 가까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관찰을 해 저렇게? 미친 새끼인가 봐 진짜. 선명한 버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 온몸을 떨던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덥! 제 입을 막았습니다. 촉감이 느껴지자 거의 기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니 그 귀신은 활짝 웃으며 무섭지. 그 목소리는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처럼 괴상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그 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도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제게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뒤이어 일어난 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엄마와 저를 보고 뭔가 결심한 듯 하시더니 결국 저희 바로 다음 날 빚을 더 지더라도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 1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은 아침에 저희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당연하다는 듯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알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나를 귀신으로 오해하다니 쇼크야. 시계미치랑 개떡같이 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나를 귀신으로 오해하다니 쇼크라고. 이 일은 제가 중학교 때 아파트 근처 상가로 필라테스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제가 가는 필라테스는 4층에 위치해 있었고 평소와 똑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엘리베이터 층 버튼이 있는 쪽에 겨우 서서 제가 가려는 4층 외의 버튼은 다 눌려져 있는 것을 보고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절 쳐다보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절 빤히 쳐다보. 아니 글쎄 대머리가 또? 오늘은 대머리 특집이네. 요즘 귀신들 사이 대머리가 유행인가봐요. 그니까 키도 굉장히 크고 대머리에 저를 본 표정은 먹잇감 보듯이 입을 벌리고 눈을 괴상하게 뜨고 한 번도 눈동자를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있는 위치가 저한테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한 번, 3층에 도착하기 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몇십 번을 뒤돌아보았고 아저씨는 그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대머리 금지. 대머리 금지. 공포 철칙. 대머리인 사람이랑 같이 있기 금지. 층에 도착할수록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전 어서 빨리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제가 내려야 하는 4층에 도착하자마자 미친듯이 필라테스 학원 쪽으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학원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쪽에 있어서 학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원 문의 투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엘리베이터 쪽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헉 되며 제가 들어간 문 쪽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똑같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엘베를 탔을 때 4층 버튼은 분명 눌려져 있지 않았고 아저씨는 4층에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요. 아저씨는 그 후 몇 분간 계속 제가 들어간 쪽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다시 엘베를 타고 가셨고 저는 그 후로 한동안 상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했습니다. 대머리가 기가 막혀. 이 일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겪으셨던 일입니다. 1980년 그때 당시 인신매매, 납치, 유괴 같은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주 들을 수 있었고 아이를 유괴해 몸값을 요구하고 살해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렸던 시대였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며 룰루랄라 즐겁게 놀고 계셨습니다. 한창 모래로 성을 쌓고 두꺼비 집도 만들고 소꿉놀이를 하던 찰나 웬 대머리? 웬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뭐지? 하고 고개를 드셨는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같이 노실래요? 라고 저희 어머니가 묻자 선생님은 이야 재밌겠는걸? 근데 선생님은 더 재밌는 거 하는데 너희도 같이 할래? 선생님이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뭐야 뭐 성추행할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은 솔깃하여 선생님의 손을 잡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면은 넘어갈 만하지. 담임 선생님이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 그렇게 여자의 집까지 따라온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선생님이 잠시 기다리라며 쥐어주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다리라며 들어간 방에서 웬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러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바퀴 달린 바구니를 드르륵 끌고 오고 있었대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대머리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썰도 빠짐없이 대머리가 나올 수 있지?
야 이게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워. 대머리만 웃기겠다고는 생각했지 대머리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진짜 설마 대머리겠어 싶었는데 진짜 대머리라고? 시컨의 대머리가 지대 좋아. 아 개웃기다. 너네가 우리 땡땡이 담임 애들이구나. 반가워. 나는 담임 선생님 남자친구야 라고 소개를 하며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느끼기에 눈가리가 맛이가 있었다고 함. 그리고선 끌고 온 바구니를 옆에 놓더랍니다. 잘 보니 그 바구니 안에는 주사기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선 그 중에 한 주사기를 들며 이건 말이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라며 주사기를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들에게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밀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성인의 힘 차이는 아주 컸으며 남자가 저희 어머니에게 주사기를 놓으려는 찰나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돼! 그 소린 다름 아닌 선생님의 고함 소리였다고 해요. 선생님은 남자를 꽉 붙잡며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빨리! 나가라고! 뛰어! 왜 저래? 지가 데려와 놓고? 한통속인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재빠르게 현관문을 열어 죽을 힘을 다해 뛰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고 합니다. 찝찝해. 그냥 대머리만 남고 끝났네. 와 오늘 진짜 한 썰도 빠짐없이 다 대머리일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돼? 나 돌잔치 때 대머리 잡았나? 이렇게 대머리로 마무리된 오늘의 무서운 게 지대주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머리가 지대 좋아.